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대권 경쟁 레이스를 보면은 거의 그 네거티브 경연장 같습니다. 뭐 정책 공방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건 쟁점으로 부각이 되지 않고 그저 그냥 뭐 상대방의 그 뭐 약점 또는 문제점 이런 것만 공격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립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라고 없는 건 아닌데 여기는 아주 그냥 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아주 독특한 싸움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국회 그 탄핵을 받았을 때 그때 표결을 할 때 이낙연 후보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찬성표를 던졌느냐, 아니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표를 던졌냐. 그래서 이게 거의 사생결단식 공방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요 17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 2004년도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뭐 정치에 그렇게까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참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보수 유권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예 그 사람은 관심이 없거나. 그런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한 네거티브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는 친문의 지금 정통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으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요. 며칠 전에 그 친문의 황태자로다가 불려왔던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는 그만뒀으니까요.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그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서 26일 날 수감이 됩니다. 이 김 지사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이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서 2028년 4월에나 피선거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2027년 현행 헌법대로 갈 때 거기 대통령 선거도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변화무쌍한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7달 돼도 뭔 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7년이나 된 공백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깝게도 미안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리 어떻게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친문의 구심점 중에 하나로서 뭐 저 사람 말은 뭐 문 대통령의 뜻이다든가 이런 구심점이 있었는데 이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되니까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김종민이라든가 일부 몇몇 그 친문 의원들은 이건 우리 앞으로 어떡할 거냐. 뭐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만 안 받았더라도 뭐 어떻게 한국통이라든가 어떤 구시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중에 일부는 이낙연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친문 의원들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은 또 각자 도생을 이미 하고 있거나 또는 조금 더 관망하다가 이제 후보가 되면 그때 이제 도우려고 나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낙연 후보도요, 친문의 지지를 끌어내서 후보가 되려는 이런 전략적인 기조를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려고 추진하는 이 친문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는 아니고 관망을 하고 있다든지 무슨 각계 도생하려고 하는 다른 친문에게도 이거 참 미묘한 변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갑자기 뻘쭘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자, 이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관한 게 문제고, 자, 중도층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국외자가 이제 관찰하기에는 아니 탄핵을 했건 안 했건 그건 과거지사고 당신네들 문제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거짓말이라는 건 오히려 이 본선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통성 논쟁으로서 탄핵에 찬성했냐 안 했냐는 그 부분만은 민주당의 그 경선 과정에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탄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거짓말했다. 이렇게 큰 거짓말을 이거는 대통령 선거의 본선에 만약 후보가 된다면 이건 더 큰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거티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그러면 진실은 어느 쪽일까? 이거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100%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이제 공세를 취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시에 보도가 됐던 사진들 또는 신문 기사 등등을 이제 이건 진실이라고 추론할 만한 나름대로의 정황, 뭐 증거라든가 이걸 공개하면서 이낙연 후보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이제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은 당연히 반대표를 던졌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찬성하지는 않고 반대했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요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건 사실이다. 표결이라고 해서 표결했다고 찬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표결에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증언으로 나오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이 탄핵은 언제부터 했냐면 2004년도 1월 5일에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새천년 민주당이 말이 나옵니다만 이 당시의 여권은 원래는 이 새천년 민주당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386 세대하고 친노 중심의 사람들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새로운 개혁정당을 만든다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남 쪽을 기반으로 한 새천년 민주당은 남아 있고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그 당시엔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이낙연 의원과 당시에 또 역시 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고 열린우리당, 친노계가 가 있는 당이 아니고 새천년 민주당, 이 새천년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정당인데 그 정당에 탈당을 하고 눌러 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추미애 의원은 여기서 논란거리가 덜 되는 이유는 자기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걸 공공연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역풍이 부르니까 2박 3일 동안 광주에서 약 15km를 3부 1배를 해서 나름대로는 참여의식을 갖고 그렇게 돼서 다 지나간 일 짚고서 지금 민주당, 지금 있는 다 도로 합쳐진 민주당의 대표도 하고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추미애 의원은 지금도 이분도 이제 대통령 출마를 했기 때문에 후보 예비 경선에 이 사람은 그때 이 3부 1배 할 때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무릎이 굉장히 지금 상해서 앉아있을 때 보면 무릎을 뭐 이렇게 끈으로 묶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근데 그때 있었는데 좀 아리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낙연 후보는요, 현재 국민의힘이 전신의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여기서 이제 공동으로 제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열린우리당은 극렬 반대를 하고 한나라당, 뭐 새천년 민주당, 자민련 이런 데서는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봤는데 여기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표결 전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기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뒤에 탄핵하기 전날입니다. 표결하기 전날. 오늘 회견 내용에 오늘 회견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에 저는 실망하고 상심했다.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당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게 선택할 것이다. 라는 자필문서의 언론에 돌렸고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그 당시에 이낙연 의원은 3월 12일 날, 2004년 3월 12일 날 새벽에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투표를 했을 때 일부에서는 반대했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선자 대변인을 했던 다른 의원하고 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음직도 하고 또는 실제로는 새천년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추미애 의원과 같이 찬성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이 김남국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던 장면의 사진 석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낙연 후보가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장석을 지키고 있거나, 왜냐하면 국회의장석을 열린우리당이 점거를 하면서 회의를 못하게,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이중 스크럼을 짜고 발언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탄핵 표결에 항의하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 사람은, 이분은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소속이 있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이 의원들은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표결하려고 해서 항의하는데, 그걸 저지하는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 옆에 있으면서 두 손을 가소라니 모은 채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 장면도 나옵니다. 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달리 당시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이낙연 의원이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진은 이건 뭔 얘기냐, 이게 가짜냐, 그럼 절차적으로 송영길 의원처럼 반대했다면 막아야 되지.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맞서서 이낙연 후보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는 장면도 있는데, 표결에 반대 투표했다면 어째서 탄핵을 가결하기 위한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낙연 후보는 왜 탄핵에 반대했다고 투표했다고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함께 했는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황을 설명하기를 김남국 의원은 당시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는 서른 의원처럼, 지금 서른 의원은 이낙연 캠프의 총괄본부장인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또 삭발을 하면서 아예 표결을 참여하지 않았다. 대부분 그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 거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몸을 던져서 표결을 막 아까 송영길 의원처럼 점거를 하고 못하게 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때 정동영 의장이니 울부짖는 장면도 생중계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 새천령 지도부와 함께 새벽에 전격적으로 본회의장에 진입을 했다. 물론 이 표결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김남국 의원의 여태까지 주장인데, 사진은 이렇고 해가면서 정황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이 민주당 의원도 어제 SNS에다가 글을 올리기를, 2004년도 3월 12일에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했는데, 이낙연 후보는 그 5일 후에 탄핵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말에 기자들이 물었겠죠. 노코멘트라고 하고, 3월 18일에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17년이 지난 이제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면서 지금 이제 나오면서는 탄핵 찬반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예, 반대했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노코멘트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게 뭘 얘기냐 이거죠. 그러더니 이재명 후보가 오늘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인터뷰를 보면요, 현재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은 아까 서른 의원이라고 했고, 또 하나 이제 정무실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이게 윤영찬 의원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윤영찬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쓴 기사에도, 그 당시에는 기자였는데, 이낙연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고 나온다 이게.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캠프에 있는데 그 사람이 기자 시절에 이낙연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선회했다, 찬성으로 선회했다고 한 기사가 나온다. 이 기사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많이 했고, 본인이 탄핵에 관찰하기 위해서 몸싸움에서 실제 아까 몸싸움에 투입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의장석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본부를 지키면서 이 사람들 싸우는 걸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찬성 투표를 했는데 지금 와서 반대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찬성 투표를 해놓고서 지금 와서 자기가 반대했다고 하는 거는, 또는 진짜로 반대했다면 앞에서는 찬성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뒤로는 반대했다면 그건 이중적이 아니냐. 앞에서는 찬성하는 것 같고 뒤로는 투표장에 가서는 반대했다면 이것도 이중적인 거 아니냐. 당론 따라서 찬성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반대했다. 이것도 문제. 찬성 투표를 진짜로 하고서 반대했다고, 지금 와서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말 아니냐.
근데 이게요,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 동아일보 시절에 작성한 기사에 일이 나왔다면 이건 참 굉장히 미묘하고도 복잡하고도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다른 캠프 기자가 아니고, 다른 캠프 사람이 아니고, 동아일보 기자가 지금 이낙연 의원도 후보도 동아일보 출신이지만 그 캠프의 주요 보직을 받고 있는데 그 기자가 쓴 말이 이낙연 후보가 반대해서 찬성으로 선회했다고 하시니까 이건 좀 아주 내부 문제도 복잡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사는 뭐 17년 전에 쓰여진 거고. 근데 여기에 또 정세균 후보도 끼어들었어요. 정세균 후보는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어요. 자, 이낙연 후보는 다른 정당, 자기가 속했던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있어서 나는 그 정당 내부 사정을 모른다. 나는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그거 탄핵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저항했던 사람이다. 그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추미애 후보일 거다. 왜냐하면 같은 새천년 민주당이고 이분은 자기가 찬성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삼보일배까지 했으니까. 이게 뭔 얘기냐. 자기가 사실은 친노 친문의 적통성이 있고 이 두 후보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신들끼리 진위가리라고 은근히 끌어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펄펄 뛰고 이런 거죠. 이 후보가 당시 당론은 새천년 민주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거였지만은 당론과 달리 탄핵안에 반대 투표를 했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총리로 이낙연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이낙연 후보만을 욕보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낙연 후보 측의 이런 설명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아니 당론과 달리 탄핵안에 반대 투표했다는 걸 뭘 증명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당론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투표하는데 당에도 안 들어가고 점거를 하는데 이낙연 후보는 그 당시에 가만히 있거나 표결에 참여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또 하나 탄핵에 대한 찬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지금 초대 총리로 이낙연 후보를 이 초대 총리로 이낙연 후보를 택했던 건 문 대통령이 택했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을 모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핵을 찬성했는데 반대했다고 하거나 앞에서는 반대하는 척하고 뒤로는 찬성했다든가 등등 또는 앞에서는 찬성하고 뒤로는 반대했다든가 등등 이거 거짓말한 겁니다.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했다고 해서 지금 와서도 거짓말이 드러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신물이 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재명 캠프, 제가 이낙연 캠프 말 저렇게는 넘어가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캠프가 말로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하고 기사라는 나름대로의 정황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 아닙니까? 민주당의 그 김두관 후보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냥 부인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데 어제 이건 그러면 이재명 캠프만 그러느냐? 어제 JTBC 종편에서는요. 탄핵안을 가결한 당일인 2004년 3월 12일 날 한국일보 기사는 탄핵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회견 내용이 좀 실망스럽다 해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의 그 당시 의원의 발언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JTBC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고 탄핵안에 발의에 서명을 거부했는데 왜냐면 옛날에 당선자 대변인도 했고 해서 탄핵안 발의에 난 서명 못하겠다고 했는데 저 기자회견을 보더니 실망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탄핵 당일 국민후보 보도에는요. 이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뒤 투표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문 대통령 모욕한다든지 무조건 반대했다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증거는 이쪽 딱 부러지게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말고도요. 지금 인용한 JTBC가 이용한 한국일보나 무슨 동아일보 기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동아일보 기사나 국민일보 기사 말고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워낙 미묘한 탄핵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마다 너무나 상세하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황이든 뭐든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아주 차고도 넘쳐 있습니다. 신문에 아마 이제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하거나 이재명 캠프에서 그런 일을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은요, 윤영찬 의원이 우선 윤영찬 정무실장, 지금 이낙연 캠프에 있는 정무실장 하는 윤영찬 의원이 자기가 쓴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다른 캠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진상을 밝혀야 될 의무까지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 새청년 민주당 당론은 어떻게 채택이 됐는가? 그걸 채택할 때 이낙연 후보는 그 당원으로서, 당소속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는가? 또요, 탄핵이 타결된 후에 누구는 찬성했다, 누구는 반대했다, 뭐 이런 기사가 굉장히 수두룩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정세균 후보의 말대로 이낙연 후보와 같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던 추미애 의원 후보가 같은 당이었으니까 결정적인 진실을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이낙연 후보는 찬성했다, 반대했다. 그렇게 만약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거짓말인 것이 거의 틀림없다 판명이 되면 친문 친노의 적통성 논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짓말한 걸로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 거짓말은 이것 말고도 어떤 거짓말도 통용되지 않는 것, 우리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문재인 정권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반대로요, 이재명 후보는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되는 다른 정황 증거들이 나와서 이건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다 할 때는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를 공연히 그리고 거칠게 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겁니다. 자, 어떻게 판명되고 그 판명은 대세는 어떻게 갈 것이며 그에 따라 친문들은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말지 관망할지 어떻게 선택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둘 중 하나는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고 워낙 빅점비묘한 적통성 문제, 거짓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